월요일 정치수다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정입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바쁜데요. 토론회도 다 지켜봐야 되고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어제 감기는 좀 어떠세요? 그래도 좀 제가 주말에 좀 쉬어가지고요. 예. 지난주보다는 저도 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예. 그 어제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보셨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네, 지난 2차 토론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는 같아요. 지난번에는 4대1 난타전 같은 말도 안 되는 토론회였는데요. 예.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무슨 대선 후보 토론회 방식이 어떤 게 좋을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5명을 불러놓고 토론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에게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시고 검증하고 정책과 관련해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실 텐데 무슨 대선 후보 5명 불러서 우리 토론회 방식은 앞으로 뭘로 할래 이거를 결정하는 것 같은 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저도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제 토론회를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경도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께서 기조를 잘 끌고 가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 있게 방어도 하시고 공격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질의응답을 톤을 좀 잘 조절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는 그동안 토론을 정말 잘한다고 평가를 받던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한계를 좀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에서 더 나아진 좀 한 발 더 나아간 부분들을 보여주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주제라든지 토론 내용이라든지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모습이 1차, 2차, 3차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대선 후보로서 나오신 건가 하는 좀 의구심을 좀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사실상 좀 존재감이 너무 없는 후보 취급을 어제 받으신 것 같아요. 아주 처음부터 그냥 집중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공격이라는 게 관심의 대상이 돼서 공격이 됐다기보다는 그렇죠. 아예 이제 괄호 밖으로 소외시키는 방식의 그런 이제 후보 취급을 받다 보니까 어제는 좀 존재감 자체가 너무 없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안철수 후보님은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보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토론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또 올리시기도 하셨던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스스로 갑철수, MB 아바타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조금 스스로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데 역효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국회에서 검증하시자는 말씀을 본인은 아마 객관적인 검증의 어떤 잣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걸 지금 국회를 열어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이 부분도 좀 맥없이 달렸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심상정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토론 이후에 조금 비판 여론을 신경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균형을 잡으시려고 좀 애쓰시고 정책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좀 드러났던 토론회였다고 저는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송민순 전 장관 그 메모 파문이 어제 TV 토론에서도 아주 주요 그 후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안보 관련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자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요.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에 송민순 장관이 책을 통해서 드러냈던 부분이고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났더니 물밑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대선 국면에 나는 이렇게 옳은 사람이야.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마치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모든 문서, 그게 국가 기밀 문서든 안보 문서든 이런 부분들은 뭐 법적으로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 분명히 국가 주고받았다는 그런 공문들을 지금의 그 상황에서 공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예. 정말 좀 이상하잖아요.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걸 계속 언론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부풀리는데 예. 만약에 이 부분들이 성공을 하고 있었다면요.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뭐 주춤하거나 꺾이는 양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리 언론이 이렇게 하고 뭐 송민순 전 장관이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지금 대선 전체판에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어제도 뭐 토론회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예.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촛불이 요구한 이제까지 구태, 반칙, 특권 잘못된 점들 예. 이제 좀 새롭게 바꾸어서 예. 우리가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저는 뭐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리고 있을 법한 그런 부분들에서도 성공을 좀 하고 있지 못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후보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정면 돌파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종북몰이 이제 권력 유지 몰두하고 있는데 이거 그만하자. 자신이 안보 네네.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요거는 중도층을 좀 흡수를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되나요? 저는 뭐 이 부분을 예. 전략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중도층 흡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섬세하게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 중도층 흡수고 뭐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라는 선언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진보층 지지자분들도 예.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정말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을 좀 상쇄하고 바꾸자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고요. 예. 보수층 분들도 마찬가지죠. 보수층 분들은 워낙 언론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예. 아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편승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게 아니라는 좀 확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면을 좀 전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저는 보고 싶고요. 예. 정말 국회 관전 폐기라든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뭐 압도적인 국방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주말에 그 부산에서 문재인 후보 유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SNS가 상당히 떠들썩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는 별로 안 났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네. 현장에 배 전 의원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실제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요. 전 국민들에게 예. 부산에서 유세 현장을 직접 경험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감동이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발 디딜 틈 없이 정말 이건 또 다른 측면인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하. 그 정도로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이제 이 모임이었고요. 저는 그날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난 수개월 동안 대통령 탄핵, 촛불, 국정농단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시달렸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보상받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기와 에너지 속에서 부산이었으니까 부산 갈매기를 떼창하고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떼창하고 하면서 예. 즐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기도 했고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남이 어떤 곳입니까? 사실 저희가 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를 통해서 예. 정말 특정한 뭐 여당 성향의 특정 정당의 몰표들이 계속 모아지면서 좌절과 실망의 시간들이 너무 깊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부산이 바뀔 수 있구나. 부산 말로 뒤비졌구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하. 부산이 변화했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에너지들을 이제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시면서 예.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희망들을 퍼뜨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예.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아마 그 현장에 계셨다면 저는 다들 제 말씀에 좀 동의해 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3당 합당 이후에 부산이 계속 여권 지지 성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구여권. 네. 근데 그런 거를 쭉 봐오셨을 텐데 이 주말 분위기는 완전히 좀 달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지난 19대 때 국회에 있으면서도요. 제일 좀 가슴 아팠던 게 우리가 지역 감정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호남의 어떤 이제 민주화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당이 맞지만 워낙 영남 지역에서는 조직뿐만 아니라 어떤 당세도 너무 작고 영남에서 선출되시는 공직자분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몸으로 느끼면서 저도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언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달라져야지 특정 지역에서 사랑받는 정치 혹은 정치인, 정당이 아니라 전국에서부터 사랑받고 전국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국 정당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을 저 스스로 너무 많이 깊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불씨를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비록 저는 떨어졌지만 보여주신 거고요. 그게 지금 또 이런 대선 과정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정권 교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투표를 하셔야지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저 스스로도 일단 저희가 에너지를 받아서 으쌰으쌰는 하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가서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종의 강박 같은 것도 좀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 얘기가 조금씩 아직 완전히 사그러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네. 좀 보시기에 좀 이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다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시니까요. 지금은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요. 저는 갑자기 빅텐트 이런 게 생각났어요. 수개월 동안 빅텐트, 스몰텐트, 삼지대, 연대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좀 느껴지는 게 예컨대 안철수 후보께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으면 유동성도 크고 단일화되었을 때 파괴력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고 안철수 후보는 주춤이라기보다는 떨어지는 양상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보수의 적자라고 판단을 받고 싶으시겠지만 민망한 흥분제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어제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셨고 유승민 후보께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어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저는 보여주신 부분 등을 보면 이분도 상승세를 좀 보이시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후보 간, 혹은 후보 간이든 아니면 정당 간이든 아니면 국민에 의한 어떤 단일화든 이런 양태가 큰 파괴력을 가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빨리 나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보는 관점에서는 좀 스스로 가철수, MB 아바타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시면서 네네. 조금 스스로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데 역효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 국회에서 검증하시자는 말씀을 본인은 아마 객관적인 검증의 어떤 잣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왜 그걸 지금 국회를 열어서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이 부분도 좀 맥없이 달렸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예. 또 심상정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토론 이후에 조금 비판 여론을 신경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예. 균형을 잡으시려고 좀 애쓰시고 정책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좀 드러났던 토론회였다고 저는 좀 봤습니다. 아하. 근데 그 송민순 전 장관 그 메모 파문이 어제 TV 토론에서도 아주 주요 그 후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안보 관련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월요일 정치수다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정입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바쁜데요. 토론회도 다 지켜봐야 되고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어제 감기는 좀 어떠세요? 그래도 좀 제가 주말에 좀 쉬어가지고요. 예. 지난주보다는 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예. 그 어제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보셨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네, 지난 2차 토론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는 같아요. 지난번에는 4대1 난타전 같은 말도 안 되는 토론회였는데요. 예.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무슨 대선 후보 토론회 방식이 어떤 게 좋을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5명을 불러놓고 토론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에게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시고 검증하고 정책과 관련해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실 텐데 무슨 대선 후보 5명 불러서 우리 토론회 방식은 앞으로 뭘로 할래 이거를 결정하는 것 같은 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저도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제 토론회를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경도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께서 기조를 잘 끌고 가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 있게 방어도 하시고 공격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질의응답을 톤을 좀 잘 조절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는 그동안 토론을 정말 잘한다고 평가를 받던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한계를 좀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 이 상황 자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요.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에 송민순 장관이 책을 통해서 드러냈던 부분이고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났더니 물밑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대선 국면에 나는 이렇게 옳은 사람이야.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마치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문서, 그게 국가 기밀 문서든 안보 문서든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국가 주고받았다는 그런 공문들을 지금의 그 상황에서 공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좀 이상하잖아요.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걸 계속 언론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부풀리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성공을 하고 있었다면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꺾이는 양습에서 더 나아진 좀 한 발 더 나아간 부분들을 보여주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주제라든지 토론 내용이라든지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모습이 예. 1차, 2차, 3차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네.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대선 후보로서 나오신 건가 하는 좀 의구심을 좀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사실상 좀 존재감이 너무 없는 후보 취급을 어제 받으신 것 같아요. 아주 처음부터 그냥 집중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공격이라는 게 예. 관심의 대상이 돼서 공격이 됐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아예 이제 괄호 밖으로 소외시키는 방식의 예. 그런 이제 후보 취급을 받다 보니까 어제는 좀 존재감 자체가 너무 없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예, 안철수 후보님은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보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안철수 후보가 토론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또 올리시기도 하셨던데 그냥 제가